한반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길고 긴 생존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사대와 자주입니다. 그럼 먼저 한반도가 왜 그렇게 힘겨운 생존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정학적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압박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리 멀지 않은 2017년입니다. 현대 외교 무대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각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런 시선은 무려 1300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영화 황산벌에 나오는 이 대사, 좀 거칠지만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10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한반도가 얼마나 끊임없이 거대한 외부 압력에 시달려 왔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압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한반도의 아주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 세력과 넓은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딱 마주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땐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에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힘이 등장할 때마다 그 팽창의 힘은 거의 항상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배후를 안전하게 만들거나 제국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할 때도 한반도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임진왜란때 일본이 조선의 남쪽 4개 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걸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허리가 두 세력의 경계선처럼 여겨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 바로 4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4대라고 하면 굉장히 굴욕적인 단어로 생각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먼저 자주를 보죠. 자주는 누가 봐도 이상적인 가치입니다. 외부 간섭 없이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에 비해 4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강자에게 그냥 머리 숙이는 굴욕적인 태도, 딱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왼쪽의 굴욕적인 복종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오른쪽처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이었다는 시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4대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맹목적인 복종이었다면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은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왕조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4대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략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4대를 활용한 가장 극적인 사례를 우리는 13세기 고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거센 침략에 맞서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몽골 제국의 황제였던 몽케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제국 전체가 후계자 다툼이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려 조정 앞에는 정말 어려운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몽골의 심정부를 장악한 정통성 있는 후계자 아리크 부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직 힘이 입증되지 않은 야심찬 도전자 쿠빌라이에게 미래를 걸 것인가. 바로 이 순간 고려의 태자가 정말 목숨을 건 거대한 도박을 합니다. 몽골 초원의 정통파 대신 남쪽에서 세력을 키우던 신흥 강자 쿠빌라이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을 찾아온 고려 태자를 보고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었던 쿠빌라이에게 이 만남은 엄청난 정치적 명분을 실어준 셈입니다. 고려의 전략적인 줄서기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어요. 이 한 번의 결정 덕분에 고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정복지들처럼 나라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고요. 비록 간섭은 받았지만 왕조를 유지하면서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된 거죠. 자,
이 8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압박이 총과 칼 같은 군사적 위협이었다면 현재의 압박은 반도체 공급망 같은 훨씬 정교한 경제 안보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상대를 압박한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고려가 아리크부카와 쿠빌라이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자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주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속에서 우리 국익을 국대화하는 지혜로운 외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의 원종이 쿠빌라이를 선택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었듯이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야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굴욕과 현명함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